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게 그 싱크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치 뭐 그런 거 있잖아. 영화 할 때, 영화 찍을 때 슬레이트를 이렇게 팍 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일주일에 2번이 난 딱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뭐가 일주일에 2번이야?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는 겁나 해야지. 이거 말고 뭐냐면 저는 이게 일주일에 2번 같이 자는 게 딱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디까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선은 제 집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 전 여자친구 집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거든. 나가서 그냥 걸어가면 1분도 안 걸려. 뛰어가면 한 18초면 간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거든. 가까우니까 쉽게 볼 수 있고, 얘 좀 늦게 마치니까 퇴근해서 오면 얘 맛있는 거 차려놓고, 야 우리 야식 먹자 이러면서 되게 좋고 꿈 같은 시간이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가까우면 안 좋아. 너무 가까우면 안 좋다고 느꼈어. 나는 어떤 부분에서 그게 안 좋냐면, 집이 뭐 각자 살아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살면 문제가 없는데, 남자란 동물한테는 그 자기만의 시간이란 게 필요하거든. 그리고 특히나 나는 그 중에서 고양이과 중에서 킹 고양이란 말이야. 내가 그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냥 바로 18초 거리니까 집에서 겁나 빵일 하고 자고 싶은데도 언제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제 와?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야. 계속 끌려가서 이게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의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랑. 그래서 저한테 잠이라는 개념은 그냥 뭐 자고 싶으면 그때 자는 거야. 안 졸리면 안 자, 그냥. 안 졸리면 어떻게 해? 오락 좀 하다가 또 잠을 때까지 그냥 일을 해요, 저는요. 그리고 잘 때 대신 눈 뜰 때까지 자자. 예, 이러고 난 잔단 말이야. 이런 패턴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야. 여자친구와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몇 시에 와? 그러면 일을 끝내고도 그냥 집에서 자고 싶은데 끌려가야 되는 것들이, 그래 자야 되는 것들이지. 물론 같이 자면 좋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남자란 동물이 나이가 들다 보면 옛날처럼 좀 달라진 게, 도파민보다는 그런 세로토닌이랑 옥시토신이 좋다는 게 느껴져.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진짜 사랑해 오빠 싼다 이때 빵 나오는 게 도파민이고, 그리고 세로토닌 옥시토신은 뭐냐면 그냥 이게 벗고 잘 때 이제 서로 피부 맞대면서 오늘 어땠어 자기야 이러면서 수고했어 이러면서 톡톡톡 해주고, 그러면 그때 그 뭔가 허그나 이런 스킨십 속에서 이렇게 뿜뿜 나오는 게 그게 느껴지거든. 그게 되게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에브리데이는 부담스러운 거야. 특히 나한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저는 또 안 좋은 게 좀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코도 존나 골고, 그리고 또 그것 말고도 이게 한번 자다 깨어나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좀 예민한 편이란 말이야. 잠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고 나면 피곤한 거야, 얘랑. 자고 나면 피곤한데 그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던 거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나는 그냥 뭐 집에서 잔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야, 그 말해봤지. 야, 좆대. 그러면 진짜 개빡 돌아가지고, 우리 여자친구가 감정의 화신이 있는데 개빡 돌아가지고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엔 계속 그렇게 살게 됐거든. 그게 거의 살다시피 하게 된 거지. 뭐 근데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와서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동거식으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심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한 게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헤어졌을 때 처음 걱정 그거지. 일단 빨리 집으로 옮겨야겠다. 계약 기간 끝나면 동네에서 마주칠 거 아니야. 같은 동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내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혼자 집에서 자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혼자 자는 순간에 너무 편한 거야. 나만의 혼자의 시간을 너무 오랜만에 보내니까 혼자서 자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자는데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 와, 나 이거 좆된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좋은 거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이 순간에 혼자 자는 이 순간에 그 행복을 느끼면 나랑 너무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 혼자 살다 뒤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했잖아. 평생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밸런스 같은 거야. 남자라는 동물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차는 게 있지만, 근데 사람은 또
혼자 못 있는단 말이야. 나중에 또 이게 혼자서 이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또 그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이 도파민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오거든, 그게. 그래서 그게 적당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좀 이제 능숙한 유부녀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그런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그걸 냅두잖아, 그게. 그리고 괴팍한 여자는 이제 그거를 자기만의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손해본 줄 알고 뭘 계속 시키려고 하고 직장 상사처럼 이 차이인데 그 자기만의 시간을 주는 여자는 뭘 알고 있냐면 남자는 냅두면 지 알아서 에너지가 차서 더 좋은 남편으로 돌아온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그게 에너지가 빵 차면 다시 이제 자기야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알고 알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가 좀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결혼을 하잖아. 그럼 무조건 씨발 한 방을 써. 한 방이라고. 무조건 한 방에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존나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부부는 싸워도 한 방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풀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렇지가 않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같은 방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왜?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단 말이야. 피곤하면 일을 못해.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씨발 일해도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뭔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각방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각방. 그래서 뭐 여자한테도 여자 공간이 필요하잖아. 거기 살고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다가 뭐 이제 오늘은 자기 방에 자도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나거나 아니면 혹은 뭐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평소에는 이제 뭔가 자기만의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들이지.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교감을 나누고 이런 건데 한국에서는 이 소리 하면 사람들이 저 씨발 새끼 미쳤나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미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좀 희한한 거야. 각방 문화를 쓰는 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혼이 끝나고 나면 몇 년 지나면 각방을 쓰는 게 거의 다 그렇게 각방 생활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방을 쓰기 때문에 뭐 이게 더 자연스럽게 바람을 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서도 근데 문제는 그 실제로 이제 각방을 쓰고 있는 한국의 부부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각방을 씀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야. 거의 한 몇십 프로였죠. 엄청 많이 나와서 하여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똑같은 거라는 거야. 똑같은 이유. 나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다. 피곤하다. 사람이 잘 때 잠은 편하게 자야 되는데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였냐면 보통 이제 여기서 야 각방 쓸까? 이렇게 남자가 연인한테 말하면 여자가 진짜 역정내는 거 뻔하거든. 야 내가 싫어? 오빠 내가 싫어? 야 개새끼야! 이런 거 같은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렇게 같이 계속 자잖아. 그러면 보통 더 괴로워하는 건 여자야. 왜? 남자는 이제 잘 때 이를 갈거나 코를 골고 나도 코골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가 힘들 때가 더 많거든,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부들을 봤을 때 제일 처음 각방 제안을 한 게 여자였어. 70%가 여자였어. 근데 지금 와서는 둘 다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야. 왜? 남자 입장에서도 남자는 이제 자기만의 그 시간을 얻게 된 거잖아. 그게 더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러다가 뭐 그 잠을 안 잔 것도 아니고 뭐 서로 이제 좋을 때 자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한 번 싸우고 나면 그 여파가 조금 더 오래 가겠지. 각방을 쓰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간의 문제는 부부 당사자들 간의 문제라는 것들이야. 근데 결국엔 사람이란 동물이 대동소이하거든. 뭔가 이제 한 침대에서 부둥켜져 자고 뭔가 이게 할 때 그게 그로 인해서 피곤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피곤한 사람들한테는 굳이 각방이란 걸, 그러니까 굳이 한방이란 거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은 결국엔 부부 간의 당사자만 좋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그런 각방 문화라는 걸 금기시하고 있는데 결국엔 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뭔가 각방 쓰고 싶다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혼 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봐. 그래서 여자가 오빠 어떻게 각방을 쓰자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맨날 이 갈고 있잖아. 일부러 바다닥 그러고 있잖아. 맨날 이러고 그리고 자한테 맨날 건드려 잠 못 자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자기도 뭐 피곤해가지고 이제 각방 쓰지 않겠나. 뭐 더 금슬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각방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부부관계라는 게 둘만 좋으면 희망이니까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금기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